수험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달려가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그 복잡한 텍스트를 가장 명쾌하게 해체해드리는 오늘의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매일 수많은 활자들과 씨름하시느라 진짜 고생이 많으시죠? 오늘 저희의 미션은 여러분의 그 소중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해드리는 겁니다. 맞아요. 시간이 생명이니까요. 네. 단순히 영어 텍스트를 한국어로 직역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 지문 뒤에 숨겨진 출제자의 의도, 그러니까 완벽하게 짜인 논리적 뼈대, 즉 패턴을 함께 찾아낼 겁니다. 흔히들 pattern recognition is intelligence라고 하잖아요. 오, 그렇죠. 패턴을 인식하는 힘이 곧 수능 영어를 꿰뚫는 핵심 지능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현미경을 들이대고 파헤칠 자료는 2027학년도 수능 특강 영어 15강의 엑서사이즈 03번 지문입니다. 네, 주제가 수학의 숨겨진 본질, 추상화와 군집화의 이해입니다. 제목부터가 벌써 좀 묵직한데요. 도대체 수학과 영어가 어떻게 만나는 건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오늘 지문 어떠셨어요? 처음 분석하면서 저도 모르게 약간 감탄이 나왔습니다. 수능 출제 위원들이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논리 구조를 갖춘 텍스트거든요. 완벽한 구조요? 네, 수능 영어는 단순히 단어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를 묻는 어휘력 테스트가 아니잖아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논리, 즉 argument flow를 파악하는 능력을 묻는 시험이죠. 그렇죠. 흐름이 제일 중요하죠. 오늘 지문은 아주 전형적이면서도 세련된 흐름을 보여줍니다. 기존의 통념을 비판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진짜 수학의 본질이라는 해결책을 딱 제시한 뒤에 그것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효율성과 위력을 설명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 마지막에는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일상적인 예시로 쐐기를 박죠. 이 흐름만 완벽히 내면화하셔도 어떤 변형 문제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구조가 그렇게 탄탄하다니 빨리 들어가 보고 싶네요. 그럼 지문의 첫 문장부터 바로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문을 읽으면서 참 흥미로웠던 게 시작부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학교 교육을 살짝 건드리더라고요. 그렇죠. 전형적인 오프닝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The standard school mathematics curriculum doesn't stress enough that mathematics is all about abstraction. 직역하자면 표준 학교 수학 교육 과정은 수학이 온통 추상화, 즉 abstraction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네네. 여기서 doesn't stress enough라는 표현이 딱 눈에 띕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이 글의 성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예요. Standard School Mathematics Curriculum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표준 학교 수학 교육 과정. 네, 우리가 흔히 겪는 평범하고 표준적인 학교 교육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수학의 진짜 본질을 충분히 강조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배운 건 진짜가 아니야 이런 느낌이네요. 맞아요. 전형적인 통념 비판의 오프닝인 거죠. 출제자는 첫 문장부터 독자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가 학교에서 배운 수학은 그저 공식을 암기하고 숫자를 계산하는 거였겠지만 진짜 수학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네, 수학은 철저하게 abstraction, 즉 추상화의 학문이야 라고 던지는 거죠. abstraction, 추상화. 사실 이 단어가 수능 지문에 진짜 완전 단글로 등장하는 키워드잖아요. 엄청 자주 나오죠. 그런데 막상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추상적이다라는 말이 되게 모호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약간 구체적인 형체가 없다, 뜬구름 잡는다 이런 뜻으로만 다가오기도 하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추상화는 정확히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수능에서 abstract나 abstraction이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 미술 시간의 그 추상화 같은 모호한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피카소 그림 같은 거 생각하면 안 되는군요. 네, 논리학과 수학에서 추상화는 오히려 아주 날카롭고 명확한 과정이에요. 현실의 복잡한 세부 사항들, 즉 불필요한 디테일을 싹 다 걸러내고 가장 핵심적인 규칙이나 본질만 남기는 작업입니다. 불필요한 걸 걸러낸다. 지하철 노선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서울이나 런던의 실제 지형은 산도 있고 강도 굽어 있고 역 사이의 거리도 막 들쭉날쭉하잖아요. 네네, 실제 지도는 엄청 복잡하죠. 하지만 지하철 노선도는 그 복잡한 지리적 세부 사항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오직 어느 역에서 갈아탈 수 있는가라는 연결성, 그 본질적인 정보만 남겨두죠. 깔끔하게 뼈대만 남기네요. 그렇게 세부 사항을 쳐내는 과정, 그게 바로 이 지문에서 말하는 abstraction입니다. 지하철 노선도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자질구레한 현실의 디테일을 버리고 핵심 뼈대만 남긴다. 그럼 글쓴이가 이 추상화라는 개념을 수학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해 줄 차례 같은데요? 네, 다음 문장에 바로 나오죠. 네, 힌트가 나옵니다. Mathematicians study specific objects, but usually they aim to cluster them together and study them all at the same time. 해석해보면 수학자는 특정 객체를 연구하지만 보통은 그것들을 한데 묶어서 모두를 동시에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인데요. 네. 여기서 묶는다는 표현이 참 재밌네요. 여기서 수험생 여러분이 반드시 형광펜을 긋고 기억해야 할 핵심 동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cluster입니다. cluster, 무리를 짓다, 한데 묶다. 네, 수학자들이 개별적인 삼각형, 사각형, 원 같은 구체적인 대상, 그러니까 specific object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씩 보는 게 아니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들을 찾아내서 하나의 커다란 바구니, 즉 클러스터 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바구니 전체를 at the same time, 동시에 연구해버리는 거죠. 바구니 통째로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능 출제자들은 항상 반이어를 활용해서 오답선지를 만들거든요. 만약 이 부분이 어휘 문제로 나온다면 클러스터 자리에 separate, 분리하다나 isolate, 고립시키다 같은 단어를 슬쩍 끼워 넣을 겁니다. 아, 문맥을 안 잡고 있으면 딱 속기 좋겠네요. 글의 흐름을 놓치면 속아 넘어가기 쉽죠. 수학은 대상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공통점을 찾아 묶어내는 학문이라는 걸 꽉 잡고 가셔야 합니다. 개별 대상을 따로 떼어놓는 게 아니라 공통점을 추려내서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다.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시죠? 굳이 왜 그렇게 묶어야만 하는 걸까요? 그냥 하나씩 연구하면 안 되는 건가요? 대상들을 하나의 바구니로 묶는 과정 자체가 어찌 보면 더 번거롭고 복잡한 작업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수학자들의 이 묶어내기 작업은 번거로움이 아니라 인간이 발명한 궁극의 지름길, 즉 숏컷입니다. 지름길이요? 바로 다음 문장에서 그 이유가 아주 명쾌하게 그리고 시험에 출제하기 너무 좋은 완벽한 구문으로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꼼꼼히 들어볼까요? 네,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문에서 가장 긴장감이 높은 인과관계 문장입니다. This saves huge amounts of time and effort because they must prove properties only once for the whole class of objects, instead of studying each object individually. 영어가 아주 깔끔하죠. 네, 해석하면 이렇게 하면 개별적으로 객체를 연구하는 대신 객체 전체 집합에 대해 딱 한 번만 특성을 증명하면 되므로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강사의 시선에서 이 문장을 분석해보면 수능 시험지의 빈칸 추론이나 문장 삽입 문제로 등장하기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문장의 뼈대인 신텍스를 한번 볼까요? 이 문장 안에는 아주 강력한 저울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because라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 뒤에 instead of, 즉 뭐뭐 대신에 라는 전치사구가 대비의 뼈대를 꽉 잡고 있죠. 대비되는 두 가지가 저울에 올라가 있군요. 네, 저울의 한쪽에는 studying each object individually, 각 객체를 개별적으로 연구하기가 묵직하게 놓여 있습니다. 이건 비효율의 극치죠. 하나마나 다 연구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반대편에는 prove properties only once, 속성을 단 한 번만 증명하기가 놓여 있습니다. 전체 집합 또 whole class를 통째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 개별적으로 수만 번 증명할래? 아니면 하나로 묶어서 단 한 번만 증명할래? 당연히 저울은 후자 쪽으로 확 기울어지죠. 그 결과로 앞부분에 위치한 saves huge amounts of time and effort, 막대한 시간과 노력의 절약이라는 결론이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겁니다. 와, only once와 individually의 극명한 대비. 듣고 보니 요즘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알고리즘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 알고리즘이요? 네.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들도 수십억 명의 시청자를 individually,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할 수가 없죠. SF 영화를 좋아하면서 주말 밤에 접속하는 그룹 이런 식으로 특정한 클러스터로 묶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그룹 전체에 단 한 번의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추천 영상을 띄워주는 거죠. 와, 정말 탁월한 비유입니다. 정확히 그 원리예요. 수학자들의 abstraction은 현대 데이터 사이언스와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진짜 똑같네요. 그런데 이 지문이 재미있는 건 단순히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서 좋다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글의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논리의 깊이가 한층 더 깊어지거든요.
아, 여기서 끝이 아니군요. 절약을 넘어선 이 수학적 논리의 진짜 무서운 위력이 다음 문장에서 등장합니다. 맞아요. 이 다음 문장을 읽으면서 저도 약간 소름이 돋았거든요. 미지의 영역을 건드리는 부분입니다. Even more importantly, this guarantees that every object within a class has a particular property, even the objects that haven't been defined yet.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해석해보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직 정의되지 않은 객체까지 포함하여 그 집합 내 모든 객체가 특정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인데요. 아직 정의되지 않은 객체라니 이 부분이 참 신기합니다. 이 지점부터 글의 텐션이 클라이맥스에 달합니다. 여기서 쓰인 guarantee, 보장하다 라는 단어의 무게감을 수험생 여러분이 꼭 늪이셔야 해요. 네, guarantee, 보장. 어떤 대상들을 하나의 군집, 즉 클래스로 묶어내고 그 군집의 속성을 증명해냈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 클래스라는 거대한 테두리는 일종의 무적의 방패, 쉴드가 됩니다. 방패요? 정말 놀라운 건 우리가 과거에 발견했거나 현재 알고 있는 대상들뿐만 아니라 아직 세상의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객체조차도 나중에 발견되었을 때 이 클래스의 조건만 만족한다면 굳이 새롭게 증명할 필요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새롭게 실험하거나 증명할 필요 없이 기존의 속성을 100% 가질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된 클러스터를 만들어 놓으면 미래에 발견될 새로운 사실들까지도 미리 예측하고 규정할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를 묶어서 미래를 통제한다니 수학이라는 학문이 왜 그렇게 강력한 도구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을 보면 수학자들이 아주 영리한 우회 전략을 쓴다고 나와요. 네, 어떤 전략이죠? Often, when mathematicians want to prove that an important object behaves in a particular way, they prove instead that it belongs to a class already known to have this property. 네, 증명의 방향을 트는 거죠. 흔히 중요한 객체가 특정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할 때 수학자는 대신에 그 객체가 이미 이 속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집합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대목은 수험생 여러분이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저는 이걸 수학자들의 전략적 전환, the strategic pivot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전략적 전환? 생각해보세요. 어떤 새로운 대상 A가 아주 복잡한 X라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걸 바닥부터 새롭게 증명하는 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작업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그래서 똑똑한 수학자들은 방향을 틉니다. A가 X처럼 행동해 라고 직접 증명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instead 이 객체 A는 말이야, 이미 X라는 속성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고 검증이 끝난 집합 Y의 멤버야 라고 소속을 증명해버리는 거군요. belongs to a class.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아, 이거 와이블리 이해됐어요. 클럽의 VIP 룸에 들어갈 때를 생각해보면 되겠네요. VIP롱이요. 가드에게 내가 왜 VIP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내 신분이나 재산이나 직업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증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prove individually 하는 상황이네요. 네네. 대신에 이미 VIP 자격이 보장된 사람들이 차고 있는 팔찌를 쓱 보여주면 끝나는 거죠. 내가 VIP라는 집단, 클래스에 속한다는 것만 증명하면 VIP로서 행동할 권리가 자동으로 개런티되는 거니까요. 훌륭한 비유입니다. 맞아요. 개별 행동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소속을 증명함으로써 속성을 획득하는 것. 이것이 문장 삽입이나 순서 배열 문제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아, 이게 문제풀이 단서가 되는군요. 글의 전반부에 나왔던 효율성, efficiency와 미래 보장성, guarantee라는 개념이 어떻게 실제 수학자들의 우회 증명 전략으로 이어지는지 그 끈끈한 인과관계를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흐름이 쭉 이어지네요. 이 흐름을 잡으면 출제자가 문장을 어디서 끊어 놓아도 제자리를 딱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다 보니 수학자들의 추상화 논리가 정말 치밀하고 대단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글을 읽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 내용이 너무 고차원적이고 추상적인데? 이거 나만 이해 못하는 건가?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제일 당황하는 순간이죠.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수능 영역 출제자들은 여러분을 혼란의 늪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이 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아주 친숙한 문장을 볼까요? 구세주 같은 문장이죠.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비슷하게 추론하는데, 즉 모든 과일에는 씨앗이 있고 사과도 과일이니 그렇다면 사과에는 씨앗이 있어야 한다는 식이다.
갑자기 분위기가 사과와 과일 이야기로 훅 넘어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야말로 수능 영어 지문이 보여주는 아주 고전적이고 아름다운 수사학적 구조를 완성하는 활용점정입니다. 활용점정. 보통 학술적인 글들은 초중반의 고도로 추상적인 개념, abstract concept과 낯선 논리를 막 던지면서 독자의 뇌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좋은 글은 반드시 마지막에 독자가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친숙한 예시, concrete example로 점들을 연결해 줍니다. connecting the dots를 해주는군요. 재미있는 건 이 사과와 과일의 예시가 앞서 우리가 내내 이야기했던 수학적 추상화 논리와 정확히 데칼코마니처럼 겹쳐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겹쳐지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매칭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짝을 지어보죠.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특정 속성을 가진 집합, class with property는 일상생활에서 씨앗을 가진 과일, fruit with seeds이라는 카테고리에 해당합니다. 과일이라는 큰 바구니네요. 그리고 수학에서 새롭게 증명해야 할 특정한 객체, specific object는 우리 손에 들려있는 사과, an apple에 해당하죠. 네네. 앞서 수학자들이 어떻게 증명한다고 했죠? 대상의 개별 행동을 증명하는 대신 이미 속성이 검증된 집합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일상생활도 똑같습니다. 사과를 쪼개서 씨앗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과는 과일이라는 집합에 속해 an apple is a fruit. 그러니까 당연히 과일의 속성인 씨앗을 가지고 있겠지. must have seeds. 라고 추론하는 겁니다. 아, 이게 바로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시절부터 내려온 인류의 가장 강력한 논리 도구인 설러지즘이네요. 정확합니다. 수학의 고차원적인 군집화 논리가 사실은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숨쉬듯이 쓰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추론 방식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글을 아주 부드럽게 닫고 있는 것이죠. 와,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고 나니까 그저 막막하게만 보였던 영어 텍스트가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처럼 느껴집니다. 글의 구조가 정말 좋죠? 통념 비판으로 시작해서 추상화와 군집화의 개념을 세우고 그것이 주는 효율성과 미래 예측력을 설명한 뒤에 사과와 과일이라는 완벽한 일상적 예시로 마무리 짓다니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 구조네요. 이 패턴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이 지문을 던지는 핵심 요지, the takeaway를 수험생 여러분이 시험장에 고스란히 들고 가실 수 있도록 한 문장으로 압축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를 종합해보면 이 지문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Mathematics is the art of finding shared properties in clusters to predict the behavior of the individual. 한국어로 풀면 어떻게 될까요? 수학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군집, clusters 안에서 공유된 속성, shared property를 찾아냄으로써 개별 대상, individual의 행동을 완벽하게 예측해내는 예술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예측해내면 예술이다. 만약 이 지문이 대입화학 유형, 예를 들어 주제, 요지, 제목 찾기 문제로 나오거나 아니면 본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40번 요약문 완성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된다면 정답 선지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세 가지가 뭐죠? 추상화와 군집화, 즉 cluster, 그리고 공통 속성, property, 마지막으로 예측, predict, 이 세 가지가 조합되어 있을 겁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 구조를 이미 다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절대 매력적인 오답 선지에 현혹되지 않으실 겁니다. 네, 절대 안 속으실 겁니다. 군집 안에서 속성을 찾아 개별을 예측한다. 정말 깔끔하고 명쾌한 정리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단순한 영어 해석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정보의 바닷속에서 비슷한 것들을 묶어내고 불필요한 노이즈를 제거하며 그 안에서 기어코 본질적인 규칙을 찾아내고야만은 수학자들의 날카로운 렌즈를 잠시 빌려본 시간이었습니다. 시야가 확 넓어지는 경험이었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문이라는 표면 아래에서 튼튼하게 글을 받치고 있는 출제자의 논리적 뼈대를 볼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 패턴을 읽어내는 눈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지문의 텍스트를 넘어서서 수험생 여러분과 꼭 한번 공유해보고 싶은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오, 어떤 화두인가요? 오늘 우리는 수많은 개별 대상들을 하나의 집합으로 묶어버리고 그 속성을 일괄적으로 유추하는 수학적 추상화가 얼마나 막강한 효율성을 자랑하는지 배웠잖아요. 우리의 일상적인 논리 구조도 정확히 이와 같다고 했고요. 네, 사과와 과일 예시처럼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겪어보지 않은 미지의 무언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믿는 특정 집단의 카테고리에 성급하게 묶어버림으로써 그 대상을 쉽게 예측하고 재단하려는 이 무서운 효율성이 효율성이? 만약 수학 공식이나 과일 같은 사물이 아니라 복잡한 인간관계나 사회적 현상에 여과 없이 적용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인간에게 적용된다면?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무시하고 조 그룹에 속했으니 당연히 저런 속성을 가졌겠지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 혹시 그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편견이나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스의 또 다른 이름은 아닐까요? 와, 진짜 생각 못 해본 포인트네요. 인류가 발명한 고도의 지적 능력인 패턴 인식이 때로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시야의 안대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수능이라는 레이스를 달리는 지성인으로서 한 번쯤 깊게 고민해볼 만한 철학적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통찰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효율적인 논리 구조가 때로는 가장 비인간적인 편견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역설. 텍스트를 단순히 읽어내는 것을 넘어 그 이면의 의미를 우리 삶의 철학적 질문으로 확장시키는 이 묵직한 화두를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남겨두며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서 조용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그 치열한 힘이 결국 가장 강력한 지능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